자, 지금부터 버전 관리 시스템, 그 중에서 서브 버전이라고 하는 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우리한테 도움을 주실 분인데요. 일반인 입장에서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면 옆에서 이렇게 저한테 가르침을 주실 분입니다. 자, 가수님. 네, 안녕하세요. 가수입니다. 그럼 자기소개 잠깐 하실까요? 네, 가수가 꿈이어서 가수입니다. 예, 가수님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 중에서 오늘 볼 거는 서브 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서브 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의 한 제품 중에 하나예요. 버전 관리 시스템 일종의 이 제품의 종류 또는 장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Git이라고 하는 게 있고, 네. 서브 버전이라는 게 있고, 머큐리얼, CVS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로서 서브 버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서브 버전은 가장 최근까지 가장 인기 있는 버전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Git이나 이 머큐리얼 같은 이 분산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버전 관리 시스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서브 버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서브 버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버전 관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이 수업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버전 관리가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버전 관리는 우선 버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버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앱스토어에 가면은 앱들을 보면 예. 버전에 대해서 예. 업데이트가 됐다 이런 예, 알림이. 정확하게 바로 그 용도인데요. 네. 보통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소프트웨어는 딱 만들고 걸로 끝이 아니죠. 네. 그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개선 작업을 해 나가면서 어떤 시점에서 그거를 프리징을 하고 네. 딱 정지시키고 팔고 또 계속 개선 작업을 한 다음에 또 다시 판다거나 뭐 앱스토어 같은 데 올리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네. 바로 그런 변경점들, 그런 것들이 이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변경들을 관리하는 것이 버전 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전 관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그 장점을 제가 여기 나열했는데, 이 장점들은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냥 관념적인 거기 때문에 요거 제가 쫙 읽어줘 봤자 굉장히 머리만 아플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지금은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일단은 서브 버전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그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보시면서 네. 아, 요런 장점이 있구나를 느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 제가 사용할 이 제품은 서브 버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자, 이 서브 버전이라고 하는 저 소프트웨어 안에는 또 다시 서버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아, 이 프로그램 안에요. 예. 그럼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뭔지 모르시겠죠? 네. 자, 서버는 무언가를 제공하는 쪽이고, 네. 클라이언트는 우리 보통 현실에서도 클라이언트가 뭐죠? 뭔가 받는 사람이죠. 그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서버는 서빙하다, 뭔가 제공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클라이언트는 갑을 관계에서 갑에 해당되죠. 그죠? 뭔가 받는 사람이니까. 자, 그런 어쨌든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서버는 뭐냐면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뭔지 아시죠? 그 프로그래밍 할 때 코드. 네. 그 코드가 저장되는 곳을 그냥 서버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지금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그 서버가 저장하고 있는 그 코드를 요청해서 받아오고, 그리고 자기 컴퓨터에서 수정한 다음에 다시 서버로 올릴 때 쓰는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예요. 아, 어떤 매개 역할을 하는 그런 예. 건가요? 그래서 이걸 비유하자면 웹에서 네. 서버는 보통 웹 서버라고 하는 거고, 네. 웹 서버가 이미지나 HTML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는 거죠. 우리가 네이버를 치고 들어가면 네이버 웹 서버가 그 안에 있는 이미지나 웹페이지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미지와 웹페이지를 받아서 사람에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뭐죠? 브라우저. 그렇죠. 웹브라우저죠. 네. 그래서 웹브라우저의 종류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크롬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네. 마찬가지로 이 서브 버전이라는 제품도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그 클라이언트 중에 토토이즈 SVN이라고 하는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예, 우리는 지금부터 그 토토이즈 SVN을 기준으로 해서 버전 관리가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아, 그럼 광범위한 그런 그 짜잘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함축한 말이 서브 버전이라는 말이고.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 그 버전 관리 시스템의 제품 중에 네. 서버 버전이 있고요. 네. 서버 버전은 다시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나눠지는데, 자, 이 개념은 지금 모르셔도 돼요. 어렵네요. 지금 모르셔도 되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네. 그냥 서버 버전이고 버전 관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예, 이 디테일한 그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알면 돼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앱 만들 때 내가 만약에 앱을 만든다. 그럼 이 프로그램을 꼭 써야 되는 건가요? 안 쓰면 나중에 불안해집니다. 일단 한번 익혀보면. 그런 용도군요. 예. 자, 여기 보면 제가 디렉토리 하나 준비했어요. 앵그리 잡스라고 하는 제가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예요. 이 디렉토리 안에 디렉토리 앞에 보시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저건 뭐냐면 서브 버전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버전 관리를 하고 있는 디렉토리라는 뜻이에요. 예, 저 마킹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자, 디렉토리는 폴더라는 뜻이죠. 네. 예. 자, 들어가 보면 여기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그 파일들도 각각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그럼 이 파일들도 각각이 버전 관리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전 그 중에서 pop.html이라는 파일을 열어서 저 파일을 수정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편집을 해서 여기 있는 내용 중에 do the right thing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뭔지는, 이 코드가 뭔지는 모르셔도 돼요. 다만 제가 지금 코드를 수정했고 이제 곧 코드를 저장할 거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요거는 우리말로 치면 똑바로 살아라. 영화 제목이죠. 그리고 제가 세이브를 했어요. 저장을 했고 보여드릴게요. 저장을 했고 요거를 끌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방금 제가 편집했던 파일이 pop.html 파일이었어요. 근데 그 파일을 수정하니까 앞에 빨간색으로 느낌표가 들어갔죠. 저건 뭐냐면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이 이 각각의 파일들을 감시하고 있다가 네. 아, 이 파일이 수정됐네? 하고서 저 앞에다가 빨간색 딱지를 붙인 거예요. 알려주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저걸 보면 아, 내가 여기 있는 요 여러 개의 파일들 중에 네. 어떠한 파일을 수정했는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버전 관리가 제공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파일이 몇 개 없으니까 별거 아니지만 네. 만약에 파일이 100개, 1000개, 10,000개 이렇게 되고 그 디렉토리 또 폴더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어디가 수정됐는지를 찾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보세요. 자, 밖으로 나가보면 이 밖에 있는 디렉토리도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네. 이건 왜 그러냐면 저 디렉토리, 즉 저 폴더가 포함하고 있는 파일 중에 하나가 변경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들어가 보면 여기 있는 pop.html이 변경됐기 때문에 저 바깥쪽에 있는 대문에 있는 디렉토리가 빨간색으로 변한 거죠. 아, 그럼 모든 레이어에서 저런 표시가 다 보이나요? 다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 있는 pop.html 파일을 제가 수정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거를 요건 이제 제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를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서버 또는 저장소라고 하는 곳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제 컴퓨터에서 수정을 하고 어딘가에 인터넷처럼 어딘가에 서버가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 상에. 그 서버에다가 이거를 전송하는 거예요. 아, 고쳐라 이렇게. 아니면 고쳤다. 고쳤다라는 걸 알려주면 그 네. 서버에 내가 고친 내용이 반영된다는 거죠. 예, 저장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있는 빈 공터 있죠?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그 컨텍스트 메뉴에 svn comit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commit. 네. 요거를 클릭하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요게 이제 토토이즈 svn이라고 하는 제품이 제공하는 예, 기능이에요. 네. 예. 근데 그냥 요걸 서브 버전이라고 지금은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면 pop.html 아까 우리가 수정했던 파일이죠. 그죠? 그리고 위쪽에 보면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자, 지금 제가 commit이라는 걸 할 건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commit이라고 돼 있죠? 네. svn commit이라고 적혀 있는 거. 네. commit은 뭐냐면 서버에다가 내가 수정한 파일을 전송할 때 commit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허락을 해라 이 말이에요. 허락이라기보다는 전송. 아, 전송하는 거죠. 전송. 그래서 그쵸, 허락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네. 그래서 이 커밋을 하게 되면, 커밋을 누르게 되면 서버에다가 이 파일을 전송하기 전에 그 어떤 파일들이 현재 수정됐는지와 또 이 파일을 어떤 부분을 수정했는지를 여기다가 적어 놓을 수가 있어요. 메모를 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요걸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pop.html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요걸 더블 클릭해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뜹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제가 따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프로그램이 뜰 거예요. 이거는 제가 설치한 상용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우리는 실습 단계가 아닌 거 아시죠? 지금 따라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따라 하실 수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설치하는 방법 다 알려줬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원래 파일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현재 제가 수정한 내용이에요.
왼쪽은 수정하기 전, 오른쪽은 수정한 후예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보면 제가 아까 메모장으로 그 do the right thing이라고 하는 거를 똑바로 살아라로 고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는 diff라고 하는 different 아시죠? 네네. 차이점이잖아요. 네. 그 diff라고 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이에요. 차이점들을 비교해주는 1군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프로그램이 지금 실행이 된 거고 네. 이제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이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준 거예요. 이것도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셔도 지금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럼 보시면 이렇게 선택해 보면 자, 여기 왼쪽에는 요거고 오른쪽엔 요건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요 밑에 줄에 한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그러면 제가 이걸 커밋하기 전에, 즉 저장소로 이걸 전송하기 전에 내가 어디를 고쳤는데 고친 내용들이 제대로 잘 고쳐졌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버전 관리 시스템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자동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보여주면 저는 수정된 파일들의 그 서머리를 이렇게 쭉 볼 수 있거든요. 예. 이건 지금 하나만 수정했기 때문에 만약 파일이 여러 개라면 여러 개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거기 있는 거 하나하나를 더블 클릭해서 차이점들을 보고 내가 잘 고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는 do the right thing을 똑바로 살아라로 변경했다 라고 내가 한 작업을 기술하는 거죠. 그 다음에 OK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지금 서버 쪽으로 저장소로 여기 있는 변경된 사항들을 전송을 한 거예요. 그럼 옆에 보시면 여기 modify라고 적혀 있죠. modify는 변경, 수정됐다는 뜻이잖아요. 네. pop.html이라는 파일이 수정됐다라는 뜻이고 sending content는 sending이 잘 됐다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complete은 전송이 끝났다는 뜻이죠. OK를 눌러보면 자, 여기 아까 pop.html이 붉은색이었는데 다시 녹색으로 바뀌었죠. 저건 뭐냐면 전송이 끝났고 저장소와 나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같은 상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게 이제 버전 관리 시스템이 하는 주요한 이 업무고요. 자,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또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여기서 빈 화면에다 오른쪽 클릭하고 요 토토이즈 SVN이라는 걸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show log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네. 저거를 클릭하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자, 로깅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로그. 로그인이요? 로그. 로그 LOG? LOG. 그럼요. 예, 매일매일 보죠. 예, 로그는 어떤 뭐 변경 사항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일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바로 그런 일지들을 보는 건데요. 자, 이게 방금 제가 그 커밋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자, do the right thing을 똑바로 살아라로 변경했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걸 선택하면 요 제가 커밋한 이 버전 있잖아요. 네. 이 변경점이 버전이니까 이 버전에 버전에서 제가 어떤 그 작업을 했고 그 작업에 해당되는 파일이 이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밑에 있는 다른 로그를 선택하면 그 로그에 해당되는 메모들이 보이고요. 그 메모에 해당되는 작업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옛날에 2010년 12월 17일 날 제가 작업했던 걸 선택해 보니까 자, 이렇게 이번에는 여러 개의 파일들이 연루돼 있죠. 예. 그 중에서 근데 액션을 보면 add라고 돼 있어요. 네. 파일이 수정된 게 아니라 추가됐다는 뜻이에요. 없었던 파일이.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modify가 됐죠. 네. 이미 추가되어 있었던 게 수정됐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각각의 파일들은 지금 서버에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버전 관리가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일인데 뭐냐면 이 작업 일지를 기록하고 네. 그 작업된 일지를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거죠. 예. 그럼 개인이 지금껏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켰고 아니면 어떻게 개선시켰는지를 나중에라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 추가되자면 지금 개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소스 코드를 고칠 때 각자의 이력들이 여기에 다 남기 때문에 누가 뭘 했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누가 발생시킨 문제고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이 협업을 할 때도 이 툴을 쓰는 거군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번에 이제 버전 관리 시스템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일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방금 수정한 거는 이거거든요. 2012년 4월 12일 날 이 do the right thing이라는 것을 똑바로 살아로 변경했다라는 요건데요. 제가 제가 수정했던 그 내용 전에 있었던 파일을 보고 싶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자 여기 있는 이전 로그를 선택하고 네. 오른쪽 클릭해보면 여기 여러가지 메뉴들이 다 있어요. 그 중에서 자 그 중에서 여기 요걸 선택하고 제가 지금 그 옛날 걸로 돌리고 싶은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면 자 여기 Save Revision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비전은 이 각각의 버전들을 이 서브 버전에서는 리비전이라고 불러요. 리비전. 그래서 이 리비전 4번에 해당되는 요 pop.html 파일을 저장하고 싶으면 오른쪽 클릭하고 Save Revision 2라고 하는 걸 선택하면 자 저장할 수 있는 그 메뉴가 이렇게 뜨죠. 자, 그 중에서 제가 바탕화면을 선택하고요. 이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pop-4.html이라는 파일이 생겼어요. 요 뒤에 4라는 거는 리비전의 숫자를 의미해요. 자 보면은 이거 열어보면 자 아까 제가 한글로 바꿨는데 한글로 바꾸기 전 상태인 do the right thing이라고 하는 게 여기 저장되어 있는 것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작업했던 파일을 가져와서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또 이 버전 관리라는 시스템이 제공을 하는 겁니다. 저 4라는 숫자는 그러면은 뭔가요? 4라는 숫자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앞에 리비전이라고 적혀 있죠. 네. 리비전은 숫자를 의미하는데 이 숫자는 이 서브 버전에서 각각의 변경점마다 부여하는 고유한 숫자예요. 한 번 될 때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나요? 그쵸. 커밋을 할 때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비전 4는 정확하게 요 작업 내용을 가리키는 거고 이 작업 내용에 해당되는 각각의 파일들이 리비전 4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라고 하는 저 숫자는 제가 세이브한 저 pop.html이라는 파일이 리비전 4라는 뜻인 거죠. 예. 이게 이제 서브 버전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혼자서 서브 버전을 사용할 때의 장점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요건 이제 서브 버전은 혼자서 사용할 때도 충분히 이런 것들은 가치가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런 거 외에 이제 여러 명이 작업을 할 때 제가 커밋이란 걸 통해서 서버에다가 저장소에다가 코드를 올리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코드를 이 서브 버전이라는 틀을 통해서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같은 파일을 수정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교통정리 같은 것들을 이 서브 버전이나 버전 관리 시스템들을 해주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얘기하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협업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릴 겁니다. 네. 어쨌든 간에 서브 버전은 이 작업의 이력을 관리하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여러 사람들이 협업할 때 그 발생할 수 있는 그 수많은 막장들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질서를 부여하는 게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만 지금은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서버 버전의 클라이언트 중에 토토이즈라고 하는 제품의 사용법을 보면서 서버 버전이 뭔지 알아볼 겁니다.